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주사위 게임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서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이 주사위 게임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주사위 게임의 기능을 구현해 볼 텐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이제 일반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마다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동작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셋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있게 되겠는데, 스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화일 루프의 이벤트 구조 안에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참으로 해서 VI를 정지시키는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 관련된 코드는 제가 여기에 캡처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머라고 하는 것과 컴퓨터라고 하는 클러스터의 값을 초기 값으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다음과 같이 모든 값들이 다 0으로 초기화하는 게 초기 값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실 때 이제 그 관련된 코드가 다음과 같이 이제 운영할 수가 있겠는데,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카운트를 5번 합니다. 그래서 5, 4, 3, 2, 1 한 다음에 각각 게이머하고 컴퓨터의 주사위 값을 랜덤하게 구한 다음에 두 개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승수를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스타트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 안에서 보면은 우선적으로는 게이머하고 컴퓨터의 현재 값을 읽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수 같은 경우는 기존 값에다가 만약에 게이머가 이겼다 그러면 기존 값에 2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값들 중에서 승수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을 뽑아낼 거고요. 그리고 포루프를 이용을 하는데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는 5번 이제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5, 4, 3, 2, 1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있는데 5에서 관련된 값을 빼서 그걸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루프 반복 터미널은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그 카운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브 VI를 운영을 해서 이 서브 VI에서는 이 다음과 같이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6을 하고 나서 올림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1에서 6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타입을 이제 8빗 정수형 데이터, 부호 없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를 해줘서 출력으로 얻어주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관련된 서브 VI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할 텐데요.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1에서 6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거를 각각의 클러스터, 여기에는 인디케이터죠. 이 두 개가 클러스터 타입의 인디케이터인데 거기에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승수는 기존 승수 값을 그대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값은 이렇게 랜덤하게 만든 데이터를 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다가,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주기는 이제 500ms가 되겠죠. 그러다가 5번 반복 수행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랜덤하게 생성한 데이터, 마지막 데이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게이머 값과 그 다음에 컴퓨터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게이머 값이 더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머의 승수를 1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작다 그런 경우에는, 작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게이머 정보는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 작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같음 함수를 이용을 해서 관련된 값을 이제 이 거짓 케이스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비겼기 때문에 컴퓨터나 게이머에 이제 이겼을 때만 승수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입력값을 그대로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 자, 같지 않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승수를 1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코드의 복잡도가 이제 클러스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서브 VI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라고 해서 코드 리뷰를 해보시면은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이 있고, 출력으로는 주사위라고 하는 자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론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난수 함수에 곱하기 6을 하고 올림 함수를 사용하신 다음에 자 데이터 타입을 unsigned 8bit으로 변환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VI를 띄우신 다음에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제 운영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관련된 코드를 좀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 사이즈를 좀 여유있게 키우겠고요. 그리고 자, 기다림 함수는 굳이 필요가 없죠. 이벤트 구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구조가 여기 있네요. 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셔서 스탑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관련된 케이스에 컨트롤을 넣어 주시겠고요. 새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자,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짓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 우선 쉬운 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리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먼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리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관련된 케이스 넣어 주시겠고요. 리셋을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의 값을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게이머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하나의 속성을 만들어 오시고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입력 부분에서 상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가 초기 값은 다 0이기 때문에 관련된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리셋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관련된 값들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와이어는 지우시고요. 여기에다가 화일 루프에 다음과 같이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행 순서가 관련된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이제 처리할 건데요.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스타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값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관련된 코드를 좀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의 값을 이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게이머하고 컴퓨터에 해당하는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하신 다음에 두 개를 자, 읽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읽기로 변경하고 읽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의 승수 정보를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서 특정 원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자, 승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승수가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가신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unsigned 8bit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자, 데이터 타입을
자, 클릭하신 다음에 unsigned 8bit으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주사위 값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에서 자, 이것도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unsigned 8bit으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파란색이 랩뷰에서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포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포루프는 루프 반복 카운트 값을 자, 5번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5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자, 포루프의 입력으로 자, 승수 정보를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서브 VI를 하나 불러올 텐데요.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를 자,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를 한 개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게이머 인디케이터와 그 다음에 컴퓨터 인디케이터 값을 포르프 안에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련된 값을 이제 포르프 바깥에서 업데이트를 해 주려고 하면은 마지막 값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동작 중일 때 값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포르프 안에서 관련된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게이머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선은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Y를 지우신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고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을 묻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주사위 값과 승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자, 게이머에 관련된 정보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승수는 현재까지는 기존의 값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사위 값은 자, 새로운 값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이 부분을 동일하게 자, 카피를 해서요. 자, 승수 정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주사위 값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간격을 좀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띄우겠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포르프 안에서 이 포르프도 사람이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딜레이를 500ms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ms 주기로 값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출력으로는 마지막 값을 자,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프를 위쪽을 좀 사이즈 키우겠고요. 자, 관련된 서브 VI 출력 값을 자, 포르프의 출력으로 내보내야겠는데, 포르프는 보통 입력이나 출력 쪽에서 오토 인덱싱이 디폴트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 터널 모드에서 마지막 값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에 쪽에서도 서브 VI의 출력 값을 포르프의 출력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터널 모드를 마지막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포르프 사이즈 좀 줄이겠고요. 그리고 자, 카운트 값을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이 카운트 값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루프 반복 터미널 값 같은 경우는 지금 도움말을 좀 볼게요.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인테저 32bit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카운트 값도 데이터 타입을 형해서 인테저 32bit으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빼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5에서 뺄 겁니다. 자, 상수를 이용해서 5라고 하겠고요. 그러면은 루프 반복 터미널은 0부터 1씩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나오겠죠. 카운트 값은. 그래서 5, 4, 3, 2, 1이라고 이제 출력으로 나오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두 개의 자, 값을 비교할 겁니다. 마지막 값을 비교할 거고요. 그래서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보다 큼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같은 함수를 일단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큼 함수를 이용해서 자, 게이머의 주사위 값과 그 다음에 컴퓨터의 주사위 값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 자, 게이머의 주사위 값과 자, 그리고 자, 컴퓨터의 주사위 값도 또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보다 큼이라고 하는 함수의 출력값을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표시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 게이머 지금 저기 이론에서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자, 게이머 승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자, 컴퓨터 승인 경우인데 이때는 컴퓨터가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자, 게이머가 이긴 경우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머가 이긴 경우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게이머 정보도 마지막 값을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값이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컴퓨터에 대한 정보도 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와이어를 자, 포르프 출력으로 내보내겠고 마지막 값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이렇게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머가 이긴 경우는 결국에는 게이머의 승수를 1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입력으로 자, 정보를 인가해 두도록 하겠고요. 자, 아이템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자, 주사위 값이 되겠고 하나는 승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 값은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자, 드래그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주사위 값은 자, 앞서 값을 그대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고 승수를 자,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1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자,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지우시고 자, 여기에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고 관련된 값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존 값을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게이머하고 컴퓨터하고 주사위 결과값을 비교해서 게이머의 주사위 값이 큰 경우에는 게이머의 승수를 자, 1 증가시켜주는 동작을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자, 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또 불러오시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자, 다음과 같이 자, 케이스 구조의 자,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비기는 경우죠. 비김이고 여기서는 자, 컴퓨터 승 또는 비김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관련된 코드도 한번 볼게요. 자, 비교 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게이머 같은 경우는 기존 값을 그대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게이머 같은 경우는 자, 기존 정보를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살짝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더 내려주겠고요. 게이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그대로 복사하셔 가지고 자, 이 값을 그대로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은 경우는 그냥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컴퓨터 값을 해서 관련된 케이스가 참인 경우에는 입력 값을 그대로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자, 참인 경우는 자, 바이패스 시켜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긴 거죠. 자, 컴퓨터가 이긴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이름으로 풀기 함수 자,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서 불러오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거를 그대로 이 부분을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 안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승수가 1 증가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딩은 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위로 올려볼까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에 대해서도 자, 와이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위로 올려주시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코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자, 이벤트 구조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 화일 루프 사이즈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자,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자,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실행함과 동시에 게이머와 컴퓨터의 초기 값을 그리고 보면 지금 보면은 빨간색 점이 있다는 거는 강제 변화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데이터 타입을 제가 바꿨기 때문에 이걸 지우시고 다시 상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강제 변화점이 사라졌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초기 값으로 다 초기화가 됐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5, 4, 3, 2, 1 해서 자, 이때 보면은 게이머가 더 값이 크기 때문에 승수가 1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계속 해보시면은 자,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지 볼게요. 아직도 안 나왔네요. 자, 이때는 컴퓨터가 이겼으니까 자, 컴퓨터 승수가 올랐고요. 자, 같은 경우가 나오는지 좀 볼게요. 아직 안 나오네요. 같은 경우가 안 나오네요. 쉽지가 않네요. 계속 다르게 나오고 있네요. 나왔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승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리셋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시 초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이전 강좌에 이어서 주사위 게임 운영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